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밴쿠버 생활입니다. 캐나다 운전면허 발급은 그 과정이 까다롭고 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다행히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을 캐나다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협정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무작정 면허증을 바꿔서 운전을 시작해도 캐나다 운전법규를 잘 몰라 실수를 연발하거나 범칙금을 내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BC주 운전법규, 똑똑하게 알고 운전해 벌금 폭탄 피하는 법. 함께 살펴볼까요? 캐나다의 교통법규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거나 전혀 새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없는 것들이 있다거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 표지판, 운전 문화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우선 주차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공용주차 공간 이용하는 법. 주차를 아무 곳에나 하면 캐나다에서도 한국처럼 불법 주차 티켓을 발부하고 차를 견인해 갑니다. 특히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도심지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료 주차비도 무척 비싼 편인데요. 당연히 운전자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차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 공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지판이 있고 표지판의 내용에 따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살표 내 공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답니다. 당연히 화살표 밖에 주차하거나 2시간이 넘어가거나 하면 불법 주차 티켓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 확인해서 꼭꼭 지키셔야 해요. 유료 주차, 결제를 꼭꼭.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 공간도 많지만 캐나다 주요 도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 공간도 많습니다. 밴쿠버는 유료 주차 공간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서 있고 결제할 수 있는 미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를 표지판이 있는 곳에 주차한 다음 미터기의 주차 예상 시간을 생각해서 먼저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코인, 카드 등을 통해서 결제 가능합니다. 물론 결제한 주차 시간보다 더 초과해서 주차할 경우 티켓이 발부되니 다시 미터기로 와서 추가 비용을 미리 선결제해야 합니다. 너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최근엔 페이바이폰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해 결제를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가 주차 시간이 끝나기 10분 전쯤 알람이 오는데 이때 추가로 결제하면 끝! 안전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함께 탄다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승차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캐나다 BC주는 카시트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카시트는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으로 캐나다 교통 규정에 맞아야 하고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새 제품이거나 거의 새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한다면 안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절대 앞좌석에 앉히면 안 됩니다. 만 14세가 되기까지는 아이는 무조건 뒷좌석. 앞좌석에 앉힐 경우 자칫 보험금도 상승할 수 있으니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스탑을 보면 스탑! 한국에서 운전할 때도 스탑 표지판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캐나다 밴쿠버의 스탑 표지판은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 주의해서 봐야 하는 사인 중 하나인데요. 무조건 스탑 사인을 본다면 차가 완전히 멈추도록 정차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거리 등에서 스탑 사인에 따라 진입 순서를 정하거나 신호등처럼 사용되기도 하므로 스탑 사인에 따라 정확히 정차해야만 사고 없는 안전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스탑 사인을 어기는 것이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범칙금 167불에 벌점 3점까지. 너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네요. 스쿨존 스쿨버스. 어린이의 안전은 더욱더 중요하게 신경 쓰는 캐나다는 특히 어린이가 주로 있는 학교, 놀이터 주변의 안전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스쿨존에 속도 제한 표시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속도가 대체로 30km로 제한되어 있고 매일 수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속도 내에서 이동해야 하는데요. 물론 아이가 보이면 일단 정지. 또 놀이터 구역도 새벽부터 일몰까지 같은 기준으로 속도 제한이 있으니 눈에 띄는 속도 표지판이 없어도 꼭꼭 속도를 줄여 조심히 운전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스쿨버스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BC주에서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스탑 사인을 펼치고 신호등을 켜 주변의 모든 차가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가장 사고가 빈번해서 생긴 조치로 다른 차들이 다 함께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벌금과 벌점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에 적응하기. 한국도 녹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캐나다 BC주는 비보호 좌회전이 일상이랍니다. 심지어 좌회전 신호는 흔한 편이 아니라 가끔은 정말 언제 좌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는 분들도 많기도 한데요.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신호도 없이 그냥 바로 눈치껏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기. 처음엔 너무 어렵기도 하고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지만 앞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흐름을 보고 적절히 좌회전을 시도하며 적응하다 보면 결국 비보호 좌회전이 익숙해지실 것이랍니다. 다만 가끔 2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은 주차 차량이, 왼쪽 차선은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이런 경우엔 난감하긴 한데요. 어쩔 수 없답니다. 기다리고 천천히 순리에 따라. 아마 이게 캐나다 삶과 운전 스타일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주의!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은 마음대로 비보호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유턴 금지. 도로와 표지판에 있는 유턴 표시 많이 보셨죠? 캐나다 BC주 도로에서 보기 힘든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턴 표시랍니다. 유턴은 사고 위험이 크고 안전하지 않은 방식이라 생각해서 쉽게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 이곳의 교통법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턴할 수 없다고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네요. 만약 유턴이 필요하다면 그냥 돌아서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슬로우 다운, 무브 오버. 사이렌 소리 들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무엇보다 길을 내어 응급차량부터 가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겠죠. BC주는 응급차량을 보면 무조건 비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슬로우 다운, 무브 오버. 사이렌을 접하면 무조건 차량을 도보가 가까운 도로가로 옮긴 후에 정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전방이나 후방 모든 차량이 다 따라야 하고 응급차량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절대 이동 금지랍니다. 그래야 모든 차선의 차량이 양쪽에 딱 붙어서 갈라져 있어서 응급차량 이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인데 운전 문화 덕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어길 시엔 벌금이 175불에 벌점 3점. 안 지키려야 안 지킬 수 없겠죠. 또 공사나 작업을 하는 현장을 지날 때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무조건 속도를 낮추고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해당 지역을 지날 때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스탑 사인이나 슬로우 사인을 들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철저하게 안내에 따라 이동해야 하고요. 특별한 사인이 없더라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속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필독, 산만 운전 금지. 이번엔 BC주 운전자 필수 준수 사항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만 운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BC주에서 운전법규 중 최근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만 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에 방해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산만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어길 시 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은 신호 대기 중이나 여러 상황에 불시에 검사하기도 하니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물론 사고 위험성도 너무 높으니 휴대폰 사용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만약 산만 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벌금도 368불로 매우 높고 벌점도 4점이나 됩니다. 또 같은 잘못이 누적될수록 벌금은 올라가고 벌점도 누적되는데요. 벌점이 쌓이면 추가로 DPP라는 벌금이 더 부과됩니다. 벌금은 벌점 4점일 때 252불에서 시작해서 최대 50점에 34,560불에 이르고 보험료도 할증되게 된답니다. 벌금이 너무 과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면허증을 최소 30일간에서 1년까지 반납하면 해당 벌금을 삭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운전이 필수인 지역에 사신다면
생활에 지장이 클 수 있으니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캐나다 BC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양보 운전에 익숙해진다거나 노란불을 보며 우선 멈추려 하고 보행자를 우선하고 소화전과 멀리 떨어져 주차하는 등 이곳만의 운전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처음 운전이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기다리고 천천히 순리에 따라 운전을 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캐나다 BC주의 운전 법규였고요. 해당 사항들 잘 준수하셔서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밴쿠버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